첫 번째 가볼까요? 태극기 낚아채서 꾸깃꾸깃. 자, 민족의 영산 백두산에 올라간 한국인 유튜버가 겪은 황당한 상황 영상 만나보시죠. 중국 땅이라서 안 잡혀간 것만 해도 아 그래요? 압수당했어. 가라는데? 아니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오성홍기 들면 우리 경찰이 그거 낚아채서 저렇게 합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일단 지금 보신 영상은 라이브 방송 중이었던 겁니다. 여행 유튜버인데요. 보신 것처럼 백두산 천지에 가서 이제 태극기를 흔들면서 애국가를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보신 것처럼 선글라스를 낀 현장 직원으로 추정된 남성이 확 태극기를 낚아챘던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하면서 이 사람을 따라가면서 이 방송은 일단 종료가 됐습니다. 직원을 따라가고 방송이 종료됐다. 혹시 신변에 무슨 이상이라도? 다행스럽게 신변에 큰 이상이 생긴 건 아닙니다. 전한 바에 따르면 모든 소지품 검사를 했다라고 해요. 심지어는 휴대전화에 앨범에 사진까지 하나하나 다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겁니다. 저기 백두산이잖아요. 중국에서 가긴 했지만 북한하고 접경 지역이고 아마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구역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하고 혹시나 뭐가 생길까 봐 중국에서 제지를 한 걸로 보이고 이 유튜버 같은 경우는 영상을 찍긴 찍었는데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이런 행동 하지 않겠다. 각서를 쓰고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남의 나라 국기를 저렇게 뺏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그냥 말로 태극기 노 하면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왜 뺏어갑니까? 참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냅킨으로 고이 감싸 슬쩍입니다. 자, 카페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커피 마시던 남성 카운터 옆에 올려진 저 무선 이어폰을 발견합니다. 여기 커피 향이 진하네. 하지만 눈은 커피가 아닌 이어폰 쪽에 저렇게 가 있는데요. 어디선가 저렇게 냅킨을 하나 가지고 오더니 슬금슬금 다가가서 살포시 이어폰 감싸고 매장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야, 이거 뭐랄까요? 약간 선수 냄새 나는데요. 지난 23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카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보자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장 안 카운터에 저렇게 무선 이어폰을 올려놨다가 화장실을 다녀왔대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선 이어폰이 사라진 겁니다. 제보자는 당시 통화를 하기 위해서 이어폰을 한쪽만 귀에 꽂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한쪽과 이 이어폰 케이스가 사라졌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CCTV를 돌려보니까 이렇게 혼자 카페에 방문했던 한 남성이 냅킨으로 이어폰을 감싸서 훔쳐갔던 겁니다. 밑장을 빼고 있어요. 네. 이 남성 테이블에 올려진 무선 이어폰을 발견한 뒤에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제보자가 자리를 비우자 몰래 슬금슬금 그렇지만 빠르게 훔쳐갔습니다. 자, 그런데 저 무선 이어폰 다시 주인 품으로 돌아왔다고는 해요. 예, 다행입니다. 무선 이어폰 상당히 비쌉니다. 수십만 원대에 해당하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아는 분도 알겠지만 전화기하고 위치 추적이 다 가능합니다. 휴대폰하고. 보니까 인근 공원에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짝이. 그래서 찾으러 갔는데 알고 뚜뚜뚜뚜 이렇게 뜨지요. 수풀 내에서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이 그걸 가져갔는데 한쪽밖에 없으니까 비닐봉지채로 버린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절도는 성립한 거예요. 수십만 원 비싼 이어폰을 훔쳐간 거고 문제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현금 결제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추적이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똑같은 말 해요. 우리 영상을 걷어내면 사실 금방 잡긴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이거 알면 좀 이렇게 자수를 한다든지 자백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제주 바다 뒤덮은 해파리떼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뭐야 이거 와 완전 해파리. 유튜브에서 잠깐 나오는데 동전 같은 게 엄청나게 지금 떠 있습니다. 몰랐는데 이게 해파리라고 해요. 오 징그러.
잠시 공포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저 동전 같은 게 막 두둥두둥. 자, 자세히 보니까 수십 개의 촉수가 달린 영락없는 해파리입니다. 아, 이것도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무섭습니다. 네, 요즘 휴가철이라서 제주도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최근 제주 해안가 곳곳에 저렇게 푸른 곰팡이처럼 보이는 해파리떼가 출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서 처음에 알려지게 됐는데 저희 사건반장 측에 이런 해파리떼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어제 아침 김영해수욕장 인근의 김영항에 제보자가 나갔다가 좀 전에 들으셨죠? 바다에 동전 같은 것들이 밀려왔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스티로폼 쓰레기인가 하고 봤더니 해파리였다고 해요. 이 영상 속의 해파리는 푸른 우산관 해파리라는 명칭의 해파리인데요. 푸른색을 띤 둥근 몸체 아래에 촉수가 다닥다닥 달려 있어서 좀 곰팡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맞아. 네, 제보자는 처음 봤을 땐 신기했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촉수를 보니까 좀 위협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근데 해파리가 쏘잖아요, 사람. 네, 그런데 이제 푸른 우산관 해파리는 강한 독성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피부에 닿으면 따갑거나 발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22일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목격됐는데 남해 쪽에서 지금 대량으로 저렇게 환공포증이 일어날 정도로 가득가득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놀라고 있어요. 근데 저 해파리가 능동적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바람이나 조류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래서 밀물 때는 확 왔다가 썰물 때는 싹 사라진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수영을 하러 가셨던 분들은 왜요? 불편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니까 잘 좀 피해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서 어떻게 해수욕을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캥거루족 딸과 월세 전쟁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현재 지방에서 간호사 일을 하는 20대 후반 딸과 둘이서 살고 있는데요. 아들은 이미 누나보다 일찍 독립해서 나가 살고 있는데 딸은 돈을 아껴야 한다며 독립할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딸이 저와 집안일을 분담하는 건 아니고 가끔 가다 빨래나 청소 한 번 해주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어차피 나가서 원룸 생활하면 방세가 나갈 테니까 딸이 저에게 생활비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월 30만 원씩은 주고 지내라 얘기해봤지만 딸은 본인이 캥거루족이라며 방세 안 내려고 집에서 통근하는 거라고 당당하게 말하대요. 만약 제가 집에만 있는 가정주부였으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저도 매일 식당에 나가서 주방 일을 하거든요. 심지어 딸은 2년 전 간호사로 취업해서 2개월마다 상여금도 받고 저보다 월급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딸이 월급 받을 때마다 돈을 달라고 하지만 딸은 내가 가끔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는데 왜 굳이 고정적으로 생활비를 드려야 하냐며 이해를 못하네요. 저도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서 딸에게 받으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집에 사는 딸에게 이 정도 생활비는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너무 야박하게 구는 건가요? 좋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퓨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엄마입니다. 이놈의 기집애 말하는 것 좀 봐. 내 새끼인데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야, 하은이 네가 엄마보다 더 벌잖아. 애미를 모시고 살아도 그런가 보다 할 바에 단돈 30만 원 못 내놓겠다고. 그리고 캥거루, 새끼 캥거루는 귀엽기라도 하지. 애미 피 쪽쪽 빨아먹는 너는 기생충이야. 이거사 동그라미. 아닙니다. 딸 얘기도 들어보셔야 돼요. 다음 딸입니다. 헐, 대박. 엄마, 박상희 여사님. 혹시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진짜 서운하게 왜 이래, 진짜. 나 시집 갈 때 엄마가 집 해줄 거야? 혼수해줄 거야? 스드메는 이거 봐. 어디 봐. 나 쳐다봐. 내가 지금 빡시게 돈을 모아놔야 엄마도 나중에 편한 거요.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말고 가만 계셔, X. 양 변호사님. 글쎄요, 두 사람 다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돈을 모아도 어머님이 더 잘 모으시고 더 운영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끼 캥거루 얘기를 했는데 새끼 캥거루도 일정 시간이 지나서 자라면 거기서 떠나죠.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19세가 되면 부모에게는 법적으로는 부양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무 없는 일을 사실은 강요하고 있는 셈인 거거든요. 굳이 법적으로 따진다면. 그렇지 않더라도 어머님이 저 돈 드리면 어머님이 설마 그걸 다 쓰시겠어요? 따님 좋으라고 또 모아서 또 앞으로 일에 쓸 거 아니에요. 교수님,
다 쓰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머니께서 얘기하신 액수가 정말 많지가 않아요. 30만 원이면 간호사로 일하실 때 밖에서 혼자 독립하시면 아무리 못 써도 100만 원 훌쩍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30만 원 내라 그러시면 그냥 네 그러고 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 같으면 30만 원 내라고 하는 것보다는 집안일을 훨씬 많이 시키고 싶기는 한데 뭐 이 딸이 집안일을 열심히 뭐 하지도 않는 딸이니까 어쨌든 어머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말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많지 않지 않습니까? 100만 원 달라는 것도 30만 원이면 사실은 아주 염치 그 정도만 해라 이러거든. 체면 차리면 해라 이거거든요. 뭐 본인이 이제 뭐 불규칙적으로 주는 그런 건 의미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줘야 돼요. 그 더 해서 알파로 더 줘야 되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저는 더 받아야 되거든요. 캥거루 이거 배 터지겠습니다. 엄마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요거 정도 받고 조금 엄마한테 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김하은 아나운서. 저는 중요한 건 일단 취업을 한 딸이잖아요. 저도 좀 늦은 나이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부모님 집에 좀 얹혀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도 죄송한데 그래도 취업을 하고 나서는 좀 염치껏 행동을 했거든요. 아, 드렸습니까? 네. 아우. 그래서 취업도 했고 그리고 너무 집안일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내는 건 좀 죄송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신수님께서 기간을 정해주고 돈을 모아서 나가라고 제안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고요. 김태준님, 우리 아들 30 넘었는데 10원도 안 줍니다. 미워. 아유, 그렇군요.